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의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은 상담 심리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자 핵심 테마인 거죠.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어린 시절과 연계해서 분석하는 이제 인간론적 해석들은 현재의 나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을 계속 분석하는 것이 꼭 치료가 되는 것, 그러니까 치료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힘들어졌다면 내가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구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제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끌어들일 이론은 이제 심리 도식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도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뭔가 인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 형성이 되고 우리는 같은 현상을 이해하더라도 그 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구조로 바라보는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심리 구조 도식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관계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또는 왜곡해서 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신경증적인 증상, 우울, 불안, 강박, 히스테리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심리 도식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상처들을 경험하게 되면 총 3가지 관점의 심리 도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각자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어린 시절에 좋지 않은 환경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역기능적 가족 모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굉장히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방치당하는 양육을 경험했겠죠. 또는 이제 최근에 많은 것들인데 반대급부로 이제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을 많이 경험한 경우에도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이제 뭔가 좋지 못한 양육을 경험했을 때 아이가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총 3가지, 어른이 되어가는 발달 과정에서 총 3가지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에 이제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관계에서 회피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과잉 보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이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관계에 굴복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약한 존재이고 부모의 어떤 욕구나 지시들을 수동적으로 맞춰줘야 됐고 따라야 됐다. 그러니까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험을 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관계에 굴복한다는 거죠. 반복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보통 이제 그 권위의 상징이자 표상들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표상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감히 대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존경심을 내비쳐야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 아이가 굴복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하고 같은 상황, 같은 표상들, 권위의 표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직장 상사나 교수님, 어디 모임의 리더, 연장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치 아버지에게 굉장히 굴복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의견을 맞춰주고 존경심을 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 패턴으로 나오는 분들이 보통 이제 굴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역기능적 가족 모델을 사회나 아니면은 결혼 이후나 이런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예스맨이죠. 예스맨.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에서 싫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굳이 그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도 굉장히 눈치 빠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척척 미리 이제 준비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도 갈등이 벌어지면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회사에서 부장님이 한마디 하면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맞추고 거기에 굴복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보통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순한 아이
또는 속 깊은 아이, 어른 아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꼭 뭐 독재적인 양육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기에는 부모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든지, 또는 이제 유일하게 속 깊거나 어른처럼 행동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인정받았다든지, 그래서 이들은 감히 거절하는 걸 잘 하지 못하거든요. 거절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겉으로 사회생활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밝은 분들이 많은데 가면성 우울증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는 해소되지 못한 분노나 우울감이 굉장히 자리 잡아 있고,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화가 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막 맞춰주다 보면은 내면에 이제 해소되지 못한 분노나 억눌린 공격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눌려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불안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려고 계속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삶이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연속일 수 있고, 남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는 것이 하나의 고된 노동처럼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지치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외부적인 모습과 내적인 상태의 어떤 괴리, 그리고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다가 나 자신을 소외시켜버린, 나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회피형, 이제 흔히 이제 도망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든 어린 시절의 상처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관계라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처에는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부모 관계든 형제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철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맺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관계 맺기 한다는 것, 또는 이제 사람과 사랑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한다는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계 긋기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쿨하고 경계 긋기가 이제 확실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안타까운 거는 그 이면에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 친밀감의 욕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늘 외롭고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심리학적으로 삼켜짐의 공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부탁도 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고, 관계 맺기도 굳이 하지 않고, 또는 이제 근접거리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내가 완전히 삼켜져서 거기에 믹스가 돼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이분들은 혼자 놀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 자신을 챙기고 혼자서 나를 돌보고. 근데 이제 인간 존재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는 관계 맺기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욕구나 감정에 대해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행동하고 접촉하고, 그래야지 이제 완결되면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흐름이 흘러가는데, 그 어떤 감각이나 욕구나 느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바깥으로 표출해서 관계 속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관계 맺기를 하지 않아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흥분 에너지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불안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적인 활동으로 본다면 자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강박이 많이 있습니다. 강박.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적 생각, 끊임없이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강박들을 많이 돌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강박적 생각이 되게 많은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백일몽, 그러니까 약간의 상상이나 공상놀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공상이나 환상놀이는 굉장히 안전한 거죠. 관계 맺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상이나 상상 속에서 끊임없는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관계 맺기에 대한 포기를 했는데 그 대가로서 안전함을 얻은 거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생기가 떨어지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잘 안 되고, 마치 사물화되어가는 그런 둔감화되는 현상으로 점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나중에 이제 자기는 감정이나 욕구도 잘 느끼지 못하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남들이 웃는데도 잘 웃지 못, 심한 경우에는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처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의 어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감정을 소외시켜버린, 본인의 감정을 잃어버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어떤 거냐면 과잉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굴복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마치 부모처럼 나를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려는 욕구가 있거나, 또는
이제 그 부모의 억압에 대항해서 내가 훨씬 더 잘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성공이나 어떤 대인관계에서 통제로 그 상처를 덮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핵심 신념이 뭐냐면 나는 늘 인정받아야 되고 늘 완벽해야 되고 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성취를 쫓거나 남보다 나아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약하거나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잔소리하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인데요. 하지만 똑같이 그 내면에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의 불안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상만 다를 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어디로 많이 가냐면 워커홀릭 기질로 많이 가겠죠. 일 중독으로 가서 끊임없는 성취나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든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성취해내야 되기 때문에 완벽주의나 이제 강박적인 태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분들도 삶에서 끊임없이 이제 긴장감, 경직의 연속이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본인의 성취나 성과의 노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실패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그 실패했다는 느낌 또는 무시당했다는 그 느낌을 겪게 되면은 내가 이제 방어했던 그 보호막, 성공이라는 보호막이 깨져 들어가면서 어린 시절에 상처라는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이 끊임없이 논쟁하거나 복수하는 형태로 그런 자존감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갔을 때 당연히 이제 나르시시스틱한 모습,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통해서 어떤 성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타인들을 이제 통제하는 데에서 오는 자존감 회복,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대인관계는 굉장히 착취적이고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진정한 관계 맺기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과잉보상하는 분들은 이 과잉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상처에 대한 갑옷이지만 그 갑옷이 결국에는 이제 나를 고립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받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대인관계의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굴복형 같은 경우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아이의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회피형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잃어버린, 문을 닫아버린 아이의 어른 버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과잉보상형은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있는, 하지만 그 갑옷이 본인을 결국에 고립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고착되면서 또 2차적으로 본인을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관계를 보면 이제 그 굴복형과 이제 과잉보상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굴복형은 이제 타인의 욕구를 맞추는 그 행동을 반복한다 그랬죠. 어릴 적 부모하고 했던 그 관계를. 그리고 이제 과잉보상은 성공과 통제를 위해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굴복형은 의외로 이제 의존적 성격 장애로 발전할 수 있고, 과잉보상은 이제 나르시시스트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이 딱 만나게 되면 아구가 딱 맞아 버리겠죠. 타인의 사랑을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굴복형과, 그 다음에 타인의 통제를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충족시키려는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되면 아구가 딱 맞아지면서 오랫동안 관계 맺기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파괴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유의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분석 이후에 이런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심리 도식, 왜곡된 심리 도식 또는 방어 기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못된 것, 고쳐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깊이 있게 본인 자신을 이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 의외로 어릴 적 상처에 대한 분석은 많이 하시는데, 상처를 고치고 바꿔야 되는 걸로만 이해하시고, 마치 본인 자신에 대해서 부모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인색하게 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안 바뀌니? 또는 이제 너는 왜 이렇게 의존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완벽하려고 해? 좀 바꿔봐. 집착을 내려놔.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을 다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모든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충고나 분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느꼈을 때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꾸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이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해는 인지적이거나 논리나 합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보는 겁니다. 지각이나 감각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